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이 두 가지 사안은 지역의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행정 또 교육계가 개별적으로 움직여서는 그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고 효과도 적겠지만 민관산하 모두가 공동으로 나선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구나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울산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울산 상공회의소와 SK그룹이 공동 주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울산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2023 울산 포럼에서 논의될 주제들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염두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 한 2달 정도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난 7월 인구의 날 즈음에 총장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제 서울 여의도 주민이셨는데 울산으로 주소를 옮기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와 이런 감탄사를 또 내기도 했는데 또 동료 교수분들에게 뭐 전입을 권장하시기도 하고 어떤 마음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대학교의 책임 공복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울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해서 서울의 주민등록이 60년 되었던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60년이었습니까? 같은 여의도는 40년이고 서울 전체 지역으로 따지면 60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을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대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나 또 여러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울산에서 자신의 어떤 그 취업 또는 자신의 어떤 본거지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전입 홍보대사가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총장님 생각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울산의 큰 현안. 청년들이 유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마 가장 최일선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학의 분위기 좀 잘 전해주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갈까요? 청년들이 대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울산은 청년들이 떠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특징이 있다? 다른 특징이 가미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울산 자체는 산업화, 40년, 50년의 산업화로 인해서 울산 인구 100만 내지 120만 도시가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소위 산업화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계화, 정보화. 그리고 산업화의 역군들이 50, 60, 70된 분들이 원래 본 고향이 울산이 아니었던 분들이 울산에 정착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그 포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뿐만 아니라 인구의 감소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뚜렷하게 감지될 수 있는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의 어떤 그 기업 또는 정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던 시민사회가 함께 울산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노력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포럼,
특히 그 SK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울산 포럼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의 공론화의 장으로서 울산 포럼이 지난해에 발족이 된 거고, 거기에 단순한 만나서 얘기하는 단순한 공론화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제를 잡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법제화할 것이고, 또 개별 경제 주체, 또 예. 울산 광역시, 울산 대학, 울산 시민사회가 중요한 핵심 과제 쪽에 힘을 모으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울산 포럼의 진정한 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인구가 떠나간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 대한민국 발전에 울산이라는 이 도시가 어떤 가장 역할을 했잖아요. 예. 산업의 근간 제조업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산업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뭐 IT, 뭐 첨단 테크 기업으로 떠나가려고 하고요.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사실은 뭐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 좀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제조업이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건 예. 뭐 3차 산업 이런 걸 막론하고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소위 생산 요소의 결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생산 요소의 결합 방식은 뭡니까?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술과 또 하나 소위 말해서 융합적인 기술, 그리고 정보학 기술이 거기에 혼재되어 있고 융합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그러한 융합 기술과 새로운 그러한 정보 역량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건 제조업이 아니건 간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예. 부가가치를 높이려면은 과거의 전형적인 의미의 생산 요소의 결합 방식 갖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했던 미래 기술. 미래 기술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컴퓨터 기술, 융합 기술, 복합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 대학교나 또는 유니스트나 또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국제 연구기관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역량을 배양해야 되고 그것을 학생들이 빨리 익히고 그 학생들이 그러한 것을 익힘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개별적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울산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울산 지역의 일자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자리가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풀어진다고.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말로는 쉽지만은 그런 걸 하려면은 개별 기업 또 울산 광역시 정부 또 대학 더 나아가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고유의 역량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역량 발굴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기 혁신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은 타율적인 교육 방식, 제도 속에 편입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따른 기회를 얻는다. 근데 이제는 제도 속에 자기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내가 어떤 역량을 발굴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어를 교육계에서는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학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과에 다니면은 어디에 취직한다라고 네. 하는 타율적인 방식의 학과 선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역량을 쌓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된다면은 요 분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별로 자기의 역할을 심화시키고 예. 그래야 앞으로 미래 수요에 자기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20세기 형태의 고등교육, 대학교육과 지금 21세기 2020년대 중반에서는 다른 그러한 교육이 전개돼야 되고 그거는 대학도 변해야 되지만은 바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그러한 교육 예. 방식에 대한 쇄신, 거기에 따른 적응 노력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업의 혁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계의 변화도 총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인데 자 그럼 바로 대학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럽시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가 울산의 유일한 종합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울산대학교는 전형적인 소위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형적인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1900년대 후반에 대학, 학과, 세부 전공의 기계적인 분류가 됐었습니다. 네. 어느 학과 들어가면 그 학과 가서 공부하면은 그 학과 관련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칸막이식 학과 선택과 칸막이식 학과 교육을 하면은 그 학생 또는 그 학과의 미래 경쟁력이 아주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교 1학년 때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야말로 기반교육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기반교육 위에서 2학년, 3학년 때 내가 어떤 필드에 전공을 할 것인지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정하고 그 정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에 앞으로 일을 할 것이고 거기에 전력을 할 것이냐. 세부 전공. 그것도 예. 세부 전공도 내가 주도하는, 내가 선택하는 전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율적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냐. 자율적인 교육. 예.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추구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수님의 일방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교수님 보고 이 분야에 새로운 그런 이론을 전개해 주십시오. 예, 이 분야에 예. 대해서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 너무 한 가지 분야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만 이 분야와 이 분야 접목되는 분야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탐구를 해주셔서 우리하고 토론합시다. 예,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쉽게 주도성, 얘기하면. 뭐 적극성 그런 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 총장님 뭐 서울대 총장도 하셨고 뭐 지금 울산대 총장 하고 계십니다만 요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특히 지방대. 예,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나오는 지적들이 아무래도 생존을 위해서 어떤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융합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기초 학문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너무 그쪽으로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의미의 종합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20세기 초부터 형성된 그러한 그 고전적 그 이제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학문 분류를 대학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쭉 우리가 모집하고 거기에 교수들을 학과에 배치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그 학과 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그게 허물어져야 됩니다.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학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본 학문은 뿌리로서 견고하게 정착이 돼야 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그 기본 학문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해야 할 학문 영역을 본인이 새롭게 탐구를 해야 되고 예. 탐구를 하는 데 있어도 이제는 단일 학과, 단일 학문 전공형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그 소위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학문이 어느 때 필요하고 어느 영역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울산대학교 같은 그러한 지역 거점 대학에 있어서 바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그러한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필요하냐. 예. 또 기초학문을 통해서 새로운 응용학문이나 우리 현장에 있어서의 기술과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울산대학교 같은 데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도 사실 제조업에서 어떤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동시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잘해봤던 울산에서 하루아침에 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어떤 제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분야에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중소기업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공과대학 강의 교실에서만 120학점, 130학점을 졸업 맞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 1학년, 2학년 때도 어떤 과목을 들을 때 그 과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과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현장에서 적용될 때 있어서의 기술이 무엇이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다시 또 강의실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밀착형 교육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론 따로 현장 따로 실습 따로가 아니라 이론, 현장, 실습, 응용이 같이 어우러진 그러한 복합적 융합 교육 방식을 갖고 있을 때 학생이 문제 해결적 능력을 갖고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대학 쪽에 R&D 투자하고 연구 많이 해달라라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연구는 무엇이다. 교수님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교수들도 현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R&D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학의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보면은 다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습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론과 기술, 현장, 결과 그것이 같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학 따로 기업 현장 따로 R&D 따라가 아니라 같이 융합돼야 됩니다. 아. 요번에 우리가 글로컬 대학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울산 대학에서 앞으로 500여 명에 상당하는 교수들을 울산 지역 현장에 있는 임원이나 연구원들을 교수로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수 역할을 해야 한다. 예. 또 교수들도 강의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 현장 속에서의 실체적인 진실과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탐구해야 될 것을 찾아내므로써 그야말로 의미 있는 R&D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멜팅 포트적 접근을 해야지 예. 우리 대학교의 경쟁력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4년, 6년 동안에 그런 걸 익히면은 아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필요로 한 인재입니다. 인재가 다른 말입니까? 그러게요. 기업이나 뭐 시민단체나 뭐 시의 취직에 들어도 곧장 짧은 시간 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야죠. 예. 그걸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죠. 자기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또 흘렀어요. 예, 그 예. 짧게 한 번만 답을 해주세요. 그 청년들이 제조업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 제조업을 많이 기피합니다. 예.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청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청년들이 편안하면서 소득도 높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려면 본인의 고유의 경쟁력과 자기 스스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나 자신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발전하고 내가 필요한 인재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이 뭐 G7, G10에 가까운 소득 수준에 인접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내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내수 높여야 된다. 높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수도권에 안 가고 대도시 안 가도 울산 지역에서 그 학생, 그 젊은이가 분명히 밝은 미래 또 의미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바로 저 울산입니다. 네. 구태여 울산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저는 울산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앞으로 울산 지역의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울산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지역 기업도 울산의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서 바로 지금 울산 포럼이 주장하는 바처럼 ESG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산해야 예. 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이윤을 그 지역 사회와 공유해야 됩니다. 바로 지역의 문화의 창달, 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 SK그룹이 울산시에서 가장 큰 공원을 만들어낸 거 있어요. 그 울산 시민들이 얼마나 향유합니까? 예. 좋은 환경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ESG의 전형적인 겁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울산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그 기업, 경제주체들이 만들어낼 부가가치를 울산 지역 공동체와 함께 나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울산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예.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울산의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울산의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울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잘 대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시점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대담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고 제가 이렇게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리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 말씀하셨지만 올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예, 예. 놓으면 청년과 인재는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지요. 제가 사회자님 예. 말씀하는데 자꾸 예. 중간에 뭐 하냐면은 제가 울산에 내려온 지 지금 이제 9년 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울산에서 아주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예, 주민등록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울산 지역에서 그렇습니까? 살기로 했습니다. 예. 예. 왜냐? 우선 첫 번째가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예. 알프스, 그 다음에 동부의 바닷가, 예. 그 다음에 울산 시내 요소에 우거진 산림, 또 태화강변, 자연 생태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인구 110만 도시에서 글로벌 3대 산업이 우뚝 솟아있는 도시가 세계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이 3대 거점 산업이 활성화돼 있고 이러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울산을 떠납니까? 더 울산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예. 기여하겠다. 내가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앞장을 서겠다.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아마 굉장히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예. 합니다. 과연 울산 시민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청년 유입과 이들의 지역 정착이 이제 울산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자, 예. 울산 포럼 두 번째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울산 포럼에 거는 기대 총장님의 생각 한번 들으면서 예, 예. 이제 마무리를 짓죠. 예, 제가 이것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이라서 이 울산 포럼이 단순한 포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거쳐서 주요 과업을 의제화하고 그리고 실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러한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의 장. 그러면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 지역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울산 산업의 혁신의 방향을 이 포럼에서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또 중소 중견기업의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컨텐츠 산업도 울산 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뿌리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울산 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2차 전지산업, 또 탄소 중립산업, 그리고 의료 산업이 앞으로 울산 지역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체, 울산시, 울산시민, 울산의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가 돼서 그야말로 멜팅 포트, 용광로적 그러한 합심해서 우리의 소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울산 포럼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시니까 또 울산의 에너지가 또 느껴지는 것 예, 같고.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어쨌든 울산 포럼에서 이야기가 될 어떤 것들이 좀 다뤄질지 오늘 오현 전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오현 전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청년들의 탈울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울산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이 울산과 타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다변화가 필수적일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청년들을 유입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